네, 코로나19로 무역이 침체된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항만의 물동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한 부산항은 이번 기회를 노려서 해외 비대면 마케팅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화상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항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코로나19로 해외 출장길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외국의 물류 현황을 공유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모두 막혔어요. 그래서 트럭들도 이렇게 원활하게 다른 나라로 이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계 5대 항만 가운데 1위인 중국 상하이항은 8.5%, 다음 순서로 닝보 저우산 7.4%, 선전항은 13.4%까지 물동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K방역 효과와 환적 화물 유치로 1.1%가량 늘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려 항만공사는 지속적인 물동량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대면 마케팅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SNS, 화상회의는 기본.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과 부산항 상황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 제작에도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촉해온 글로벌 선사의 임직원들, 항로 기획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산항에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2차로는 화상회의. 특히 중국, 일본 항만과 비교해 3~4배가량인 북미 42개 환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환적 경쟁력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주로 유럽과 싱가포르의 글로벌 선사들을 상대로 물동량 유치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이외에도 역대 민선 부산 시장들은 예외 없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안상영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문정수, 허남식 전 시장은 기소된 뒤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 부산시장들의 순환사를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시정을 책임졌던 안상영 전 시장은 여객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뒤 부산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한 자책과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었는데 현직 시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관계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각별히 좀 조율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초대 민선시장인 문정수 전 시장은 한보그룹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은 받았지만 구체적 청탁이 없어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허남식 전 시장은 LCT 비리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기각됐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며 오명을 털어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려운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도 부산시장 시절 당시 측근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LCT 비리 의혹에 함께 휩싸였고 검찰이 계좌 추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고 서 의원이 LCT 특검과 청문회를 자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 비리 의혹에도 휩싸여 있어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공공의료가 초라한 수준이라는 기사가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 5.8%, 서울 4.2%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공병원은 부산의료원 한 곳뿐인데 이마저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등 공공의료 시스템 부실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문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사회 필수 시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현안인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시비 지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양산시 의회에서 처리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동의안은 체육관 건립비와 실습실 구축비 등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인 57억여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신문은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이달 중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심사들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경남에 식수 갈등이 풀릴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신문은 부산의 한 여권 정치인의 말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환경부에 낙동강 물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이 대통령 보고안에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환강물을 부산과 동부 경남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경상남도에서 최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 5명을 당선시켜주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이 인천공항은 연간 수용 능력 1억 600만 명의 초대형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김해공항은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해공항에는 외국행 화물 노선이 없다며 이는 국토부가 김해공항에서의 항공 화물 처리를 막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보다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에 오늘은 볕도 무척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아침 기온 18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 북서 내륙은 밤새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이 들면서 안개는 거치겠고요. 부산은 공기질도 좋음 수준으로 깨끗해서 온종일 쾌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18도, 양산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 32도, 거제와 남해가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높게 치솟아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남해안은 오늘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수요일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은 주 후반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제주도는 예년보다 이르게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발 대규모 LNG선 수주를 위한 사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NG선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이 같은 대규모 수주에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페트롤리엄과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까지 조선사의 LNG선 건조 공간을 선점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카타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업 규모만 LNG선 100척, 약 2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NG선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본 계약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5년 동안 1년에 약 20척 정도 발주가 예상됩니다. 선박 건조 능력을 감안하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에 전체 물량의 70% 이상 집중될 전망입니다. 두 회사의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을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협약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shipping이나 shipbuilding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LNG선 물량을 상당 부분 조선소들이 좀 확보를 했다. 그런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협약에 크게 고무된 가운데 조선 경기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양대 조선사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과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러시아 세빙선과 모잠비크 LNG선 발주도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것은 물론 하반기 수주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부산 지역 고교 3학년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해 부산 지역 입원 환자는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확진된 부산 144번 확진자인 금정구 내성고 3학년 A군이 9일 만인 어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44번 확진자의 퇴원으로 부산 지역 총 퇴원자는 138명이 됐고 전체 누적 확진자 14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138명이 퇴원해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해외 유입 확진자 3명만 남았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 첫 주말을 맞아 어젯밤 클럽과 콜라텍, 유흥주점 등 8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교육부의 4차 등교 수업 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고3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각급 학교의 순차적 등교 수업이 오늘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475개 학교에서 7만 5,300여 명의 학생들이 4차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전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도 학년, 학급별 동선을 분리하고 학생들 간 거리 두기와 의심 증상자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고마움을 새기게 되는 시기죠.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김윤아 기자가 권율정 부산보훈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주말 중앙공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탓에 축소된 규모로 모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낀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권율정 보훈청장에게도 6월 6일 현충일은 매년 돌아오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민족혼을 가진 독립운동가 또 전몰, 전상, 무공수군 이런 국가유공자님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저는 바로 현충일을 가진 의미, 바로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 또 예우하는 풍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지난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였다면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금년도 70주년 가진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이제는 국가 통일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다만 통일은 어떤 전쟁이나 이 피를 흘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향한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 중 오랫동안 대전 국립현충원장으로 재직했고 부산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라는 권 청장. 박차정, 안희재, 박재혁 의사 등 부산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서대문구 서울역에서 불과 차로 한 5분 10분 거리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아마 2년 후 정도의 준공을 목표로 벌써 공사에 들어갔어요. 부산 말 그대로 제2의 도시고 또 제1의 항구 도시이면서 독립운동 관련한 변변한 시설이 없어요. 부산 독립운동가들을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훈은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훈이 가르쳐주는 역사는 우리가 이제 5,000년의 역사 이렇게 장구한 역사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난 세기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와 역사를 바로 아는 것.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참 유명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참 우리가 직접은 알지라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에 대해서 생활 속의 보훈은 긍정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해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최대치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당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인근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호텔 내부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충돌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내 기존 용역 직원 15명과 호텔을 인수받을 업체 용역 15명 사이에 운영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호텔 내부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역업체 대표 40대 A씨 등 2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강서구 중림동의 한 농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창고 건물 절반 정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선발 투수 박세웅의 호투로 KT 위즈를 5대2로 물리치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1회 초 KT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선취점을 내줬지만 1회 말 석점을 따내며 역전에 성공했고 이어 이대호와 김준태의 적시타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선발 투수 박세웅은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1실점으로 막아 올 시즌 4패 뒤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롯데는 금요일 경기에서는 이대호의 3런 홈런으로 경기를 역전시켰고 토요일에는 강로한의 끝내기 안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내며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6일 토요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전반 이정협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페널티 지역으로 넘어온 공을 김정호 골키퍼가 놓쳤고 뒤따라오던 상주 선수에게 골을 내주며 결국 1승을 챙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대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어제 호소문을 통해 동남권 경제가 주력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울경 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이어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검증위원회에 기술 검증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